저희 G프로 촬영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어색하네요. 네, 어떻게든 뭐 다들 잘 지내셨나요? 뭐 지난 한 달 반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관세 정책 발표하고 주가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 뭐 당연히 모기지 이자율 업앤다운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정신없이 막 조금 정신 차릴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 반 지난 것 같아요. 또 론영님은 또 그만큼 또 살도 빠지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지 이거 몸으로 이렇게 어필하시는 거. 금리가 폭등해서 많이 시달리셨나 네,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네. 항상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소율 씨 같은 경우는 또 소율 씨랑 저는 또 부동산 쪽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몸으로 많이 체감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진짜 실제로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바이어 손님분들보다는 이제 집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켓에 집을 조금 올려놔도 꽤 합리적인 가격에 리스팅을 했는데도 좀 예전 같으면 금방 팔렸을 집들도 조금 확실히 이제 좀 느린 게 막 느껴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연초든 이렇게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거를 각자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론영 데이터 준비 많이 해요. 뭐 교수님인지 아셨어요? 최초로 데이터 네. 이만큼 준비해 오셨는데. 그만큼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저희가 같은데. 융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2년 전만 해도 이제 바이어분께 갖고 계신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요즘 렌트 좋으니까 렌트로 올 겁니다 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 근래 추세는 그냥 정리를 하고 새로 사는 집에 다운페이를 더 넣으려고 해요 라는 걸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그 영향이 다운페이를 늘리는 있고, 쪽으로. 렌트가 조금 가격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가 나온 게 레디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렌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베네핏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상쇄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연초에는 그래도 1~2% 정도 집값이 오른 걸로 이제 데이터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인벤토리가 또 작년 대비 지금 한 40% 이상 인벤토리가 늘어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집값이 좀 조정되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 좀 염려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시는 거는 뭐 부동산 세일즈가 많이 떨어졌다, 슬로우하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각자들 생각에 떨어진 것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수율 씨 같은 경우도 지역적인 편차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외곽 지역이라던가 뭐 학군이 조금은 이렇게 뭐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낮은 지역은 확실히 너무너무 슬로우한 게 맞고 바이어분들 자체가 이제 퀄리파이 되신 분들이 조금 뭐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좀 더 뭐 학군, 위치, 교통 모든 면에서 좀 우수한 지역으로 살짝 몰리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때고 간에 항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쪽 지역의 집값은 만약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다 하더라도 가장 늦게 적은 폭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그 현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걸로 본다면 저는 어느 특정 지역만 놓고 가격을 보는 건 아니니까 집값은 저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솔직히. 느끼시는 거는. 근데 어떻게 또 제 생각으로는 이게 떨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이거를 대비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떨어진 건지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기 좋은 조건인 건지 이게 조금 느끼는 게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다라는 거는 전년 대비 아무래도 최고점 대비로 봤을 그렇죠. 때. 소율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켓에 인벤토리가 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스 마켓 이런 변화가 있음으로써 이런 좀 조건이 살 수 있는 조건 또 팔 수 있는 조건이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사실 가격으로 몸소 이렇게 깨닫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바이어에게 선택폭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리고 바이어가 조금 더 이제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 뭐 셀러가 예전 같으면은 조금 갑질을 할 그럴 집들인데도 조금 이제 대화도 좀 자연스럽고 셀러도 좀 적극적으로 조금 내고해 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로 좀
아직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최근 열흘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폴크로저가 14%가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뭐 14%라는 게 그 이전에도 차압된 집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거에 14%니까 막 개수로 그렇게 큰 폭이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힘들어진 쪽 그룹들은 좀 더 힘든 걸 많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집을 살려고 도전하는 분들은 그래도 퀄리파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걸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집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가 매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또 그리고 고급 주택 시장은 생각보다 아직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얼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예전처럼 뭐 멀티포퍼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움직이기는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뭐 양면을 보면은 누구한테는 좀 덜 느끼고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제 바이어 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기다려보겠다, 가을까지 조금 이제 보겠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금리도 좀 떨어지거나 또 그런 시장에 다시 호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뭐 하반기에 폭락하거나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떨어지려면은 미국에 이제 불황이 딱 와야 된다라는 그 명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걸 불황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것까지는 안 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관세도 뭐 145% 했다가 갑자기 또 30%로 낮춰주고 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황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공적 자금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걸로 보고, 그렇게 아주 최악의 불황이 오지 않는다면 집값이 폭락하거나 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걸로 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요즘 뭐 바이어분들, 뭐 조지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한 50만 초 중반 정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께서 어떻게 뭐 어렵게 자금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20% 정도를 다음 패를 준비를 하시면은 먼틀리 페이먼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요즘 뭐 6% 후반대. 어느 카운티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집 프로퍼티 텍스가 얼마가 나오는, 재산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원금, 이자, 재산세, 집 보험료까지 합했을 때 한 3,200불 정도에서 3,300불 정도. 3,300. 사실 여기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편차가 있잖아요. 또 뭐 보험료라든지 뭐 카운티 그렇죠. 텍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 3,200이라고 말씀하신 건 평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0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3,000 중반 이게 집값으로 고스란히 내가 뭐 먹지도 쓰지도 않고 나가는 돈 플러스 뭐 집값뿐만 아니라 뭐 유틸리티 계산해 보면은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거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고금리에 적응이 조금은 되신 것 같아요. 바이오 분들이 한 2, 3년간 고금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어 분들에게 느끼는 건 폭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숫자 갖고 얘기를 했지만 작년 대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인벤토리가 30% 이상 늘어났다는 건 새로 공급되는 집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인벤토리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퍼센테이지 얼마다가 의미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일을 29년째 하고 있는데 29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내년엔 집값 폭락할 겁니다. 이 얘기를 고객분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 폭락을 한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좀 필요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해서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페이먼트가 너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낮은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페이먼트가 아파트 페이먼트가 낮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집값을 못 낼 정도의 상황까지 간다, 그 상황이 오지 않을 걸로 가정을 하면 집값의 폭락은 좀 어렵지 않겠는 걸 보는 거고, 아직도 꾸준히 살려고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집을 뺏기거나 하기 이전에 먼저 집을 파는 사람의 숫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막 전체적으로 동시에 쏟아져 나와야 집값이 떨어지는 건 그렇게 될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뭐 또 셀러분, 반대로 셀러분은 언제 팔아야지 또 좋은 시기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기가 좀 슬로우하고, 아까 수열 씨 말씀하신 대로 뭐 리스팅 기간이
뭐 마켓에 있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내가 집을 좀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시면 그래도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 이사가 가장 활발한 이 여름 시즌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같은 집 하나를 놓고 한인 바이어분들이 세 분이 한 집에 다 몰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전부 다들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그 집의 상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셀러분들이 집을 빨리 잘 팔길 원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파시는 것보다는 집을 조금 손을 보고 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같이 오히려 이런 마켓에 역이용하셔가지고 좀 발상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죠.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아무래도. 팔리는 집은 아직도 잘 팔리니까.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제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하반기에는 어떨 것 같냐? 지금 집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맞는 시기냐?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그렇게 큰 뭐 격동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택 이제 시장이 뭐 관세로 인해서 저희가 좀 심리적인 게 있다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뭐 실질적으로 시장이 크게 막 변하거나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요소는 정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금리도 높고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되고 다 사실이지만 금리를 생각하면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 사시는 방법도 물론 뭐 있지만 지금 오히려 집값을 10,000불, 20,000불을 깎고 뭐 새집 빌더한테 뭐 크레딧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금리 이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찬스가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틀란타 지역은 타주랑은 틀려서 올해만 또 약 75,000명 정도 인구가 또 증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사실상은 좀 끊이지 않는 늘어나고 있는 주는 맞으니까 또 집값의 폭락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메이비 가을까지 천천히 좀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내고 해서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제가 예측하는 거는 트랜잭션, 즉 매매되는 거에 대한 케이스는 전반기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예상해요. 저는 최소 20에서 25%가 늘어날 걸로 보고 이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거에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자보다는 이자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내려갈 거다라는 걸로 보는 건데 트랜잭션은 많이 늘되 가격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집을 사는 수요가 팔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자가 떨어짐과 동시에 다 많이 집을 사는 거에 참여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늘어나고 집값은 작년 대비로 비교한다면 작년 하반기와 올해 하반기 어떨 거냐고 비교한다면은 프라이스는 저는 조금 떨어질 걸로 봐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셋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뭐 집값이 폭락하거나 기대하실 만한 그런 수준의 가격 변동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셋 다 의견이 다 동의를 한 걸로 나왔는데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요즘 딜을 많이 받잖아요 셀러분한테. 셀러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어메이징합니다. 그리고 네. 새집 빌더들 너무너무 그렇죠.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네. 특히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 유입이 되는 주기 때문에 정말 핫한 지역은 계속 핫한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이 영상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